벼락거지 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20대 때는 그렇다 쳐도 30대나 결혼하면 집 얘기는 피할 수 없거든요. 또 아이가 생기면 내 집 마련 욕구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SNS는 물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집 얘기를 합니다. 40살쯤 되면 뒤늦게 눈치를 채고 내 집 마련을 하기도 합니다. 10년 이상 불굴의 의지로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야만 신성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벼락거지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죠. 오늘은 벼락거지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 상황에 대입해보면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겁니다. 먼저 벼락거지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무조건 안전하게만 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처럼 대출이 필요한 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돈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워렌 버핏도 절대 돈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않나요?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뚝심 있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주관대로 해석할 겁니다. 그럼 집을 사면 안 된다는 건가요? 물론이죠. 집값은 앞으로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집값이 오를 확률은 0%입니다. 또 줄어드는 게 뻔한데 부동산 공부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들입니다. 돈도 많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집을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즐겨보는 하락론자 유튜브에서도 집값이 떨어진다 하니 확실합니다. 뉴스 보면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사려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출이자 갚으면서 아둥바둥 사는데 아주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돈도 풀리고 공급이 부족해서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공급 부족 운운하는 건 가격 올리려는 사람들이 짜고 치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그건 그냥 잘못된 거예요. 혹시 부동산이나 투자 공부를 해보셨나요? 투자 공부요? 집에서 넷플릭스 봐야 해서 그럴 시간 없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비싼 건 말이 안 되니까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왜 잘못된 건가요? 집값 오르는 건 당연히 잘못됐죠. 저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집을 못 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것도 잘못됐죠. 세상은 평등해야 되고 돈은 무조건 땀 흘려서 벌어야 됩니다. 집으로 돈 벌거나 집값이 오르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까요? 당연히 저축이 정답입니다. 세상에 은행만큼 안전한 곳이 없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녹아내리진 않나요? 그래서 일부는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합니다. 단기간에 크게 벌어야 되니까 알트코인이나 세배 레버리지 위주로요. 돈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걱정 마세요. 유튜브에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따라만 하면 됩니다. 따로 공부는 하신 건가요? 공부는 나중에 해볼 생각이 있는데 실전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책이나 공부는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까지 수익은 났나요? 수익이요? 여러 계좌 합쳐서 1억 넣고 2천 정도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80%쯤 되네요. 그래도 지난주 평일에 밤새 매매해서 5만 원이나 벌었어요. 대박이죠. 땅 파보세요. 5만 원 나오나. 그 돈으로 술 한잔 했더니 20만 원 나왔네요. 이게 낭만이죠. 솔직히 주식이나 코인 투자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밤새 투자하면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회사에서 졸긴 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코인 시세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올랐을 때 타이밍 봐서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회사 업무는 안 하시나요? 업무요? 원래 월급만큼만 일하는 거죠. 시간만 때우다 갑니다. 저는 회사에서 월급 루팡을 맡고 있거든요. 힘들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몇 달 쉴 생각입니다. 벼락거지가 되기 위한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우선 돈을 멀리해야 합니다. 돈에 연연하는 건 쿨하지 않거든요. 집 사려면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데 그 돈 모을 바엔 술 마시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이득입니다. 어차피 미래의 일은 미래의 내가 알아서 하겠죠. 평소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돈 관리요?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고요. 알림은 꺼두는 게 진짜 꿀팁입니다. 어차피 한 달 지나고 총 금액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할인 혜택은 50만 원 사면 5만 원 할인해 주거든요. 알뜰하게 45만 원으로 쇼핑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안 가면 45만 원 아끼지 않나요? 그건 모르겠고 할인 받으면 이득입니다. 절약은 안 하시나요? 절약요? 당연히 합니다. 시간보다는 돈이 훨씬 중요하죠.
기름값 20원 싸면 30분 정도는 돌아갑니다. 어차피 시간은 내일 또 생기니까요. 그리고 뭐 배운다고 강의나 책값에 돈 쓰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아낍니다. 유튜브에서 다 공짜인데 돈 내고 강의 듣는 건 정말 바보짓이거든요. 그 시간에 연예인이나 스포츠 뉴스 챙기기도 바쁩니다. 시간을 되게 알뜰하게 쓰시나 봐요. 그럼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도 여러 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평소에 잘 안 봐도 유지를 해놔야 보고 싶을 때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웹툰이나 보고 싶은 영화 바로 볼 수 있도록 미리 10만 원씩 충전해 놓는 건 필수입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구독 서비스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각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생 철학에 대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벼락거지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힘들게 살 필요 없고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럼 돈 모아서 집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이요? 솔직히 집 사려면 월급 40년 모아도 안 되는데 지금 집값이 말이 되나요? 계산해보면 답 나오는데 뭐하러 노력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새는 나라에서 가난할수록 지원도 빵빵하게 해주거든요. 임대주택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요? 일어나면 인스타부터 확인하고 출퇴근할 때는 쇼츠를 봅니다. 저는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SNS에 자랑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스타나 연예뉴스 제일 먼저 체크하고 친구들 카톡방에 1등으로 올리면 너무 뿌듯합니다. 그럼 친구들이랑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친구끼리 뭐 생산적인 얘기나 진지한 얘기 할 필요 있나요? 옛날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맨날 똑같은 얘기도 술 한잔 먹으면 그렇게 재밌거든요. 만취해서 다음날 힘들어도 낭만이죠. 요즘 사람들은 낭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분들이 다 비슷한가 봐요. 비슷하죠. 갑자기 공부하고 집 산다고 부동산 다니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집값 어차피 떨어질 건데 이해가 안 됩니다. 포기하면 편한데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거든요. 집 사고 성공한 친구들은 바쁘다면서 점점 연락이 안 됩니다. 날 피하는 것 같은데 이제 술 친구도 몇 명 안 남았어요. 집 산 친구들은 연락이 잘 안 되나 봐요. 지금 만나는 술 친구들은 어때요? 술 친구들요? 안 그래도 무슨 집이냐? 포기하면 편하다니까 저랑 생각이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떻게 월급 루팡하는지, 그리고 연예인 얘기나 스포츠 얘기를 주로 합니다. 집을 산 친구들은 안 보고 싶으세요? 집 산 친구들요?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돼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맞았다고 할 생각하니 웃음이 나네요. 이어서 술 친구들이랑 집 얘기는 안 하나요? 집 얘기요? 최근에 집 얘기를 잠깐 했어요. 다들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서울에 집 사는 건 금수저들이나 가능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뉴스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데 솔직히 다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금수저가 아닌데 어떻게 서울에 집을 사겠어요. 그리고 튀지 말고 중간만 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남이랑 비교하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집은 없지만 빚도 없으니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랑 코인도 있고요. 돈 모아서 집 사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돈 모아서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물려받는 거 없이 좋은 아파트를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축 아파트나 외곽에서 시작하면 되지 않나요? 구축 아파트요? 인스타에도 올려야 되고 체면이 있잖아요. 살 거면 무조건 신축 사야죠. 애초에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고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저같이 선량한 사람이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시대를 잘못 만난 대한민국 시스템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군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대통령이나 정치인만 잘 뽑으면 전부 해결됩니다. 솔직히 부자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꼴 보기도 싫고 차라리 다 같이 가난한 게 낫죠. 부자들한테 무조건 세금 더 뜯어내는 게 맞아요. 본인 한 명만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한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돈 벌게 해줬으면 사회에 환원도 해야죠. 세상에는 저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잘 없네요. 혹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부자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애초에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뭐 내일부터 하면 되죠. 그렇군요. 혹시 자존감을 지키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비결이 있죠. 1년에 하나씩은 나 자신에게 명품 선물을 꼭 합니다. 사람이 기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은 2년에 한 번씩 신제품으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떻게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임대주택 들어가려면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야 돼서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면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난해지면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니 그것도 타먹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되는 게 목표라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또를 자주 사시나 봐요. 로또요? 아니요. 앞으로 살 생각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다음 주부터요.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저도 리스크가 무서워서 눈앞의 현재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왜 나만 가난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죠.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잘 돼서 무시했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품었습니다. 분노나 질투 같은 악한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해야 한다.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는 그런 말이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분노나 질투 같은 악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단기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집 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은 추억이 될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구독자분들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집이 없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투자 관련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